약간 건축 공부할 때 도움되는 팁 같은 게 있나? 약간 이거는 타겟을 좀 학생들을 잡고 한번 해볼까? 이제 막 건축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그래도 성적을 잘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실무에 왔을 때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면 이런 거를 잘 알려주는 선배가 난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혼자 막 바둥바둥 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만약에 1년이라도 더 빨리 알았다면 좀 더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질문을 하나 넣어봤어. 무엇보다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학교 수업에 뭐 열심히 매진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뭐든 많이 보고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행을 맞아. 다니면서 보는 것도 중요하고 응, 책도 많이 보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축 관련 최근 이슈나 이제 새로 지어진 건물들에 대한 기사도 많이 봐서 바운더리를 좀 넓혀놓는 거, 시야를 맞아. 넓혀놓는 게 제일 공부에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응, 레퍼런스를 많이 알아야 응, 사실 우리가 진짜 다 코르비제 같은 천재라서 항상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새로운 건축을 이론을 정립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으면 그동안 축적되어 왔던 데이터들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그때그때 이제 꺼내 쓸 수 있게 만들면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 사실 응, 건축은 굉장히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업에서도 맞아. 그렇고 실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이 저변 에 있는 지식들을 많이 좀 접하고 정리해 놓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응, 그게 팁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잔디 오빠 말에 동의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건축 말고 다른 분야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응, 특히 사회, 경제. 건축가들이 건축쟁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부동산 시장에 대해 민감하지 않고 돈에 민감하지 않은데 저는 사실 건축이라는 게 돈이랑 진짜 밀접하게 관계를 맺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뭐 우파든 좌파든 자기가 그런 거에 대한 가치관도 좀 형성하고 지금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도시 정책은 어떤지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술 그런 관련 진짜 정말 다양한 분야를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다양한 이제 사회, 경제, 뭐 예술 뭐 이런 분야를 통틀어서 잡학다식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맞아. 번째는 이제 사이트 분석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도시적인 관점에서 건축이 어떻게 돼야 되고, 좀 넓게 바라보면,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앞에서 다 얘기해 줬는데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도 학생 때 너무 그냥 단순하게 공부했던 것 같아. 교수님들이 이거 해봐. 교수님들이 시키는 걸로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성적은 잘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 교수님이 음, 시키는 대로 착실한 학생으로 산다면. 음, 근데 막상 이렇게 필드에 나와 보고 내가 나중에 내 사무실을 만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니까 나만의 확고한 좀 아이덴티티라든지 캐릭터가 강하게 필요한데 그것은 건축 이외의 어떤 학문이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다라는 생각은 정말 많이 하고 있어. 방금 뭐 외노자가 이야기했었던 정치라든 사회 정치 분야라든지 지금 단지 아빠가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다양한 레퍼런스를 알고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 유현준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 뭐 인문학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뭐 과학 관련된 이야기로 건축을 많이 끌고 들어오는데 그런 게 되게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 그리고 그게 자기의 건축 색깔로 충분히 표현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운동을 좋아한다면 그 운동 관련돼서 좀 더 깊이 파악을 하고 있으면 나중에 건축을 할 때 운동시설에 연관시킬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미술이라든지 그 예술 부분을 좋아한다면 그 미술관 아니면 박물관에 좀 더 효과적으로 나의 건축을 투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정치나 사회적인 부분 몰라면 안 된다는 이유는 그거에 따라서 건축적인 흐름이 만들어지고, 단순히 정치, 사회뿐만 아니라 약간 기술 발전 같은 경우도 그건 당연히 건축적인 기술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냐에 따라서 나의 건축 색깔이 투여될 수 있다. 그리고 그거는 내가 대학교 때 받았던 성적과는 무관하게 세상에 나왔을 때 엄청나게 강한 무기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요즘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무슨 무기를 만들 거지? 그게 요즘 나의 최대한 관심사인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젊은 나이부터 차곡차곡 쌓아나간다면 난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왜냐면 그런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들 있잖아. 뭔가 되게 느려. 그 수업 시간에도 교수님한테 맨날 혼나. 근데 뭔가 있어. 고심하고 혼자만의 좀 특별한 뭔가를 하는 애들이 있는데 성적은 막 C야. 막 이런 애들이 있어. 근데 이런 애들이 나중에 졸업하고 계속 설계를 이어가서 몇 년 뒤 보면은 뭐 꽤 괜찮은 건축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별로 본 적 없는 건축. 왜냐면 사실 학생들이 열심히 건축을 뭔가 해오는데 학생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도 그랬고 뭔가 열심히 해가면 남들이 생각 못한 것 같은 거 막 해가도 나중에 찾아보면 다 있어 어딘가에. 그리고 교수님은 그걸 다 알지 웬만하면. 아 이거 누구 거에 어떤 식의 걸 가져왔네. 하지만 학생들한테 굳이 이야기하진 않지. 왜냐면 이 친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영향을 약간 끊어버리는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아 얘가 뭐 BIG처럼 해왔네, 뭐 데이비드 치퍼필드처럼 해왔네, 누구처럼 해왔네, 그냥 이제 머릿속으로만 얘가 어떤 프로세스로 완성도 있게 만들 것인가 그게 보고 싶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디자인보다 그런 것 같아. 그런 학생들 나도 본 것 같아. 진짜 음, 막 공동주택 프로젝트인데 엄청 새로운 걸 막 해왔어. 음,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퍼블리싱이 안 됐었는데 음, 한 1, 2년 있다 보니까 뭐 DIG가 덴마크에 지은 공동주택을 거의 그대로 갖고 왔던 거지. 그런 음. 경우도 있더라고. 맞아, 맞아. 그런 것 같아. 책 많이 보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되게 민감해야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맞아요. 난 또 하나 내가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제일 아쉬운 거. 왜 이거 별로 공부 안 했지라고 생각한 거는 건물을 만들 때 실제로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별로 안 했던 것 같아. 나도 그거 몰랐다가 이제 인턴하면서 그때 그 전까지는 허구에 뭔가를 그린 것 같은 느낌이 돼서 싫었다가 학교 외에 다른 데서 배우고 이제 그 재미를 알았던 것 같아. 우리 학교에서는 그런 거 안 배웠지. 그러니까 그리고 꼭, 대학원 때? 음, 음, 대학원 때 조금 배우거나.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게, 일단 현실에서 어떻게 구축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거 알아버리면 거기에서 못 빠져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 내가 한 건 다 불가능하니까. 말이 어, 안 그런 부분이 있긴 되니까. 있어. 약간 뭐 현실의 지식이 내 약간 상상력이나 이런 걸 조금 제한한 면도 있긴 한데, 근데 그게 사실은 뭐 다른 미술 분야랑 건축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해. 그 제약을 안고 분명히 생각하고 가야 이게 현실화가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음, 그게 날 제약한다고 해서 이거는 아예 생각 안 하고 해. 라는 거는 학생일 때도 조금 그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봐. 내가 건축가로 이제 건축학과에서 4년, 5년을 배웠어, 만약에. 근데 지금 이 벽 안에 뭐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 몰라. 그치. 이 벽을 어떻게 만들어? 라고 나한테 물어봤는데 사실 몰라. 어떻게 만드는지. 왜냐면 우리는 그러잖아. 우리는 도면을 그리는 사람이고 이런 거는 뭐 시공사, 시행사에서 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사실상 문을 다는데 문을 달아서 거기다가 뭐 핸들 달고 그런 걸 하는데 사실 어떻게 다는지 몰라. 샤시 어떻게 끼는지 몰라. 근데 그런 거를 맞아. 나도 사실 그런 걸 느꼈었어. 대학교 다니면서 많이 못 배웠던 것 같아. 근데 방금 이제 외노자가 이야기했었던 부분에서도 공감이 돼, 제약이 될 거야. 근데 나는 이전에 시계르관이라든지 미스를 언급했었던 이유가 그 사람들은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새로운 구축 방법을 형성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벽을 어떻게 음, 얇게 만들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부분에서 예전에 벨벨이랑 워크숍 할 음. 때도 걔네 2학년인가 3학년 애들이었는데 갑자기 나 데리고 가더라고. 그래서 막 갔어. 그랬더니 그 당시에 헤르조그 이제 비트라 하우스 단면을 한 50분의 1, 30분의 1 진짜 음. 엄청 큰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샤시라든지 벽 어떻게 들어갔는지 벽 재료 어떤 거 들어갔는지 다 모델로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아, 음. 여기까지 공부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이런 거 되게 민감하게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 음, 근데 저희 학교도 그거 음, 설비라든지 그런 거 다 모델로 만들고 하지 음. 않았어요? 저는 했던 내가 기억이 안 있는데, 했나 봐. 우리가 아마 4년제일 때는 커리큘럼에 없었을 거야. 음, 저희는 이제 설비, 건축 설비인가? 그래갖고, 어떻게 이제 관이 가는지, 그것도 크게 만들었던 것 같고, 예, 크게 만들었어요. 내가 근데 공부를 안 한 거구나. 근데 저는, 그리고 현장도 가서 보기도 하는데, 저는 이게 그때부터 다 배우긴 배우는데 와닿지 않아요.
그때 당시는. 내가 배운 게 그리고 이게 이거구나라고는 배우는데 잘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실무를 하면서 직접 내가 그리고 이게 어떻게 구축이 되는지 소장님이랑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이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내가 그린 걸 직접 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모든 제 배운 것들이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약간 그 학교 다닐 때 월반으로 수학 같은 거 미리 배우고 막 그러잖아요. 막 6학년 때 뭐 미적분 배운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6학년 때 미적분 배우는 거 엄마 손에 이끌려서 이제 해봤는데 안 와닿더라고요, 저한테. 체득이 6학년 때 안 돼요. 미적분이 체득이 안, 천재였는데 그러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못했죠. 다니다 그만뒀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항상 약간 둥 떠있고, 실무적인 것들이. 그래서 단면 디테일을 그렸는데도 내가 그린 게 이게 뭔지. 음. 사실 그러니까 단열재도 엄청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실무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배우니까 더 저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다 까먹고. 약간 그런 거 같아. 그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화장실 원룸 설계했나? 했을 맞아요. 거야. 그럼 그때 우리가 원룸 만들 때 벽 치잖아. 그러면 벽 칠 때 뭐 두께 뭐 300 아니면 200 줘서 뭐 쳤겠지. 그럼 맞아요. 교수님이 한 번 정도는 그런 질문을 한다면 이 벽 아, 뭐야? 이 안에 뭐 모듈이요. 있니? 음. 그러면 뭐 콘크리트예요? 아니면 뭐 목조예요? 아니면 철골이에요? 뭔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뭔가 이야기가 더 시작될 것 같아. 만약에 재료에 따라서 두께도 달라지고 근데 이거를 과연 그 당시 학생들이 풀어내지 못할까? 왜냐면 그 원룸 우리가 설계했을 때는 가장 초점은 스케일이었으니까 그 원룸에 갖고 있는 스케일, 계단의 사이즈, 싱크대 사이즈, 복도의 사이즈가 무엇인지 학생들한테 좀 공부를 해보세요. 그걸 익숙해지는 단계였는데 만약에 그 당시 때부터 재료에 대한 재질감을 조금 더 민감하게 터치를 했었다면 우리가 그때부터 어딘가를 갔을 때 그런 재질을 음,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라는 왜냐면 우리가 아는 만큼 진짜 보이잖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요즘에 되게 많이 해. 그런 건 사실 조금 아쉬웠다. 왜냐면 사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재료에는 그렇게까지 민감하진 않았던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러니까 일본 비슷한 점. 그쵸. 건축가들이나 스위스 건축가들에 비해서 재료에는 그렇게 왜냐면 우리 학교 교수님들의 특징은 이제 공간, 콘크리트, 콘크리트, 음, 공간, 하얀 벽체, 프랑스. 그랬던 그거는 것 같아. 이제 그 교수님들도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점점 더 이렇게 스스로 배워가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때 맞아. 있었던 우리 정 교수님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지. 프랑스 전통파의 근대 건축가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은 뭐 지금 너무 재료를 좋죠. 엄청나게 감성적으로 쓰시는 건축가가 됐잖아. 음,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 그 당시에는 확실히 좀 그건 있어. 재료 쪽으로 우리 학교가 좀 약했었던 건 있는 것 같고 그거는 그리고 공간, 전 색도 색다른 좀 음, 단조롭게 약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랬었나 맞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우리가 한번 이 이야기를 해볼게.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건축가랑 건설사,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과는 뭐가 달라요?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잖아. 그리고 나 같은 경우도 뭐 친구들이 뭐 무슨 일해? 그래서 나 건축 일하고 있어 이러면은 아 그래? 뭐 현장 많이 봐가지고 뭐 공부리치고 막 그러는 거야?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 뭐가 다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 이거는 왠지 그 잔디 아빠가 잘해줄 것 같아. 일단은 뭐 실제로 이제 그 실무에서 하는 일로 먼저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어떤 건물이 만들어지기 위한 그 설계 도면을 구성하는 일이고 설계를 하는 일이고 시공 같은 경우는 그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실제로 이제 건물을 짓는 일이라고 이렇게 제일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응, 사실 공학은 사실 그 건설 말고도 구조라던가 뭐 설비라던가 조금 더 우리 한국에서는 넓은 영역으로 분류가 되어 생각해 토목까지 포함을 해서 응, 응, 그래서 커리큘럼에서도 그 건쟁이랑 나는 들어갈 때 두 학부가 이제 통합되어 있는 토목건축대학으로 입학을 해서 1년 동안 이제 아주 기초적인 전반적인 수업들을 듣다가 2학년 때 이제 진로를 정해서 그치. 설계를 할 사람은 건축과로 가고 구조, 토목, 시공 쪽을 공부할 사람은 건축공학과로 들어가고 이런 교육을 받았지. 다음 학년에서부터는 이제 새로운 커리큘럼이 이제 건축학 인증제도가 도입되면서 아예 그냥 건축학과로 입학을 해버리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 그치. 이제 건축학과가 떨어져 나왔고, 방금 이야기한 그 건축공학, 그다음 토목, 그다음 환경 세 가지로 분류가 됐었던 걸로 기억해. 그러니까 확실히 건축학과는 좀 도면 그리고 좀 그래도 시원한 곳에서 에어컨바람 쐬면서 도면 그리는 사람이고, 약간 건축공학과 그 아까 건설사라고 이야기하는 곳은 현장에서 이 건물이 어떻게 진짜 지어질지를 고민하고 실제로 지어지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나는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좀 약간 감성적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이 건물을 좀 예쁘게 만들지, 아니면 선을 어떻게 뽑을지, 아니면 이 안에 들어가는 가구, 인테리어라든지 색감 이런 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건물이 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거에 조금 더 민감하게 나는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 하지만 건설사 쪽에서는 이 건물이 어떻게 튼튼하게 지어질지, 안 무너질지, 아니면은 그 어떤 재료와 재료를 연결했을 때 이게 잘 맞아 떨어질지, 그다음에 내가 본 건설사 쪽에서는 그런 스케줄 관리, 스케줄 매니지먼트까지도 잘 해주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 비용도 공사 비용 관리 그치, 이런 비용, 맞아. 매노저가 생각하는 그 건축가와 건설사? 어때? 한국이랑 독일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어, 한국에서의 건축사는 어떻게 지어지고, 이 건물이 어떤 컨텍스트에 있으며, 사회적인 어떤 걸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말 그대로 이제 건설 공학은 말 그대로 이제 공학 계산하고, 뭐 콘크리트는 어느 강도로 부어야 되며, 뭐 약간 이런 진짜 기술적인 면을 체크하는 것 같은데, 독일에서는 건축가가 약간 한국에서 말하는 건설 공학에서 나와서 이제 건설사에서 일하는 일까지도 독일에서는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공사 비용,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그 스케줄 관리, 그런 거를 다 하면서 이제 한국에서 말하는 건축가의 그런 역할까지도 하는 거가 이제 독일에서 말하는 건축사가 되겠네요. 막 약간 모든 정보를 다 모은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은 비용 관리에서 모든 그 이제 공정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우리는 정보 수집해서 한 곳에 모아서 정리하고 어떻게 공사비가 들어갈 건지를 항상 예측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일까지도 독일 건축사는 좀 넓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건설사에서는 어디까지 터치를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가가 어떤 도면을 그려줬을 때 건설사에서 그거를 웬만하면 다 수용을 해주는 건가? 민간이냐 그 이제 광특공사 공공 건축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기는 해. 민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실 민간도 여러 가지지. 민간도 이제 조금 이렇게 소위 말하는 디자인이 된 건축을 원하는 건축주의 프로젝트냐, 아니면 단순 뭐 임대 사업이라던가 소위 말하는 집장사들이 짓고 싶어 짓는 집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요새는 많이 인식이 좀 좋아져서 건축가가 이제 설계를 신경 써서 하고 그만큼의 대가를 건축주가 지불해서 짓는 이제 건물들은 시공사에서 많이 맞춰주고 건축가의 의도를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음, 그 앞서 말한 이제 소위 말하는 집장사들 설계가 우선이 아니라 일단 부동산이라던가 그 시공사에서 설계까지 아주 패키지처럼 묶어서 건축주에게 파는 그런 형태의 이제 건설업은 거의 시공사의 마음대로 그 설계가 좌지우지 된다고 보면 되고, 이제 관공사, 관급 공사라고 해서 공공 프로젝트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많이 개선이 돼서 이제 현상 공모라던가 이런 콤페티션을 통해서 선정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공무원들이라던가 그 일을 수주한 건설사의 입김이라던가 이런 게 조금 많이 작용하는 편이야. 음, 아무래도 세금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당위성도 좀 있어야 되고, 공기를 당기고 공사비를 아끼는 게 어쨌든 이제 공공 프로젝트에서는 중요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제 시공사에서는 그런 거 위주로 건축가한테 많이 변경을 요청하거나 이제 자기네들의 이제 그 편의에 맞게 좀 바꾸는 경우가 있지. 예를 음, 들면 이건 디테일이 너무 어렵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이거 바꿔주세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건축가한테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아서 확실히 건설사의 입김이 센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되지? 건축 시장이 조금 더 넓다?
아니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이야기를 이해시키기 좋을 것 같은데 하는 것이 많아.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너네 할 줄 몰라? 너네 이거 안 돼? 그럼 너네 말고 다른 데 맡길게. 이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건축가가 그려주는 도면에 최대한 맞춰주는 시행사나 이제 건설사 쪽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 우리가 원하는 디테일을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 정말 안 되는, 정말 이 예산에 진짜 택도 안 되는 거를 갖고 온다. 그러면은 이제 안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려가는 것을 웬만하면 그것을 구현시켜주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주는 것 같고 그냥 단순하게 그 디테일 그려주세요.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 디테일을 한번 같이 그려봅시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건축가가 뭔가 도면을 그려주면 그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얘네도 그려주고 만약에 예산적인 부분에서 추가 비용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은 대안되는 재료를 좀 제공을 해주지. 좀 싼 재료들. 그러면 그런 재료들을 우리 건축가들이 받아서 다시 조합을 시켜가지고 디테일 도면을 그려주면 그때부터 게임이 끝나. 왜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책임론이 너무 강해서 내가 도면을 너네들이 원하는 예산에 맞는 재료를 갖고 그려줬잖아. 왜 못 만들어? 그럼 게임 끝나거든. 만약에 우리가 그 도면을 안 그려주면은 이제 그때는 뭐 그 건설사 쪽에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디테일로 그려서 물건을 만들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건축가가 원하는 것을 그렸다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져서 일본은 그런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구축돼 있는 왜냐면 건축가들이 자기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도면을 엄청나게 많이 그리지. 디테일 도면 같은 거. 그런 게 일본에서 나타나는 흔한 건축가와 건설사의 느낌? 그러니까 같이 일한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강한 것 같아.